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제 차를 랜드로버 디펜더로 바꾸면서요, 부쩍 영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올해로 자동차 유튜버를 한 지 6년 차인데요, 6년 동안 정말 많은 브랜드를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차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많은 차량들을 경험해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만든 브랜드냐에 따라서 정말 그 특징과 특색이 다르다라는 걸 여실히 경험을 했는데요. 국내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일본 브랜드, 미국 브랜드, 독일 브랜드, 프랑스 브랜드, 이탈리아 브랜드, 영국 브랜드까지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각자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 브랜드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벤틀리, 롤스로이스, 미니도 영국 브랜드죠. 그리고 맥라렌, 오늘 소개해드릴 에스턴 마틴까지 영국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영국적인 감성이 짙게 배어있는, 영국의 향수가 짙게 배어있는 브랜드가 에스턴 마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서울과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눈이 왔고 지금 설경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른 에스턴 마틴 모델, 벤티지라든지 DB12, DBS 모델이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오늘 시승을 취소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GT 성향의 스포츠카를 이런 날씨에 타는 건 저를 포함해서 차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카였다면 제가 바로 시승을 취소했었겠지만, 제가 이런 궂은 날씨임에도 시승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는 바로 이 차는 에스턴 마틴 최초의 SUV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에스턴 마틴 최초의 SUV DBX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SUV이기 때문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 언제든 탈 수 있는 에스턴 마틴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모델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조금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DBX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궂은 날씨,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천후,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에스턴 마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턴 마틴 DBX 모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날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차가 현재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이 차를 타면서 여러분들께 에스턴 마틴 DBX 707 모델의 시승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에스턴 마틴에 대한 경험은 적으실 거고 조금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지는 꽤 되긴 했지만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차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첫 에스턴 마틴 경험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2015년도에 에스턴 마틴 벤티지 GT 로드스터를 제가 운 좋게도 3박 4일간 타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에스턴 마틴이자 마지막 에스턴 마틴이었죠. 9년 동안. 그래서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는 이 배기 사운드가 정말로 좋고 정말로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크리스탈 키를 통해서 이 가운데 꾹 눌러서 시동 거는 방식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9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에스턴 마틴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에스턴 마틴의 엔진부터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 에스턴 마틴 DBX 707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은 메르세데스 AMG로부터 공급받은 M177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리고 엔진뿐만 아니라요, 이 방향시 등 레버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도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벤츠를 많이 타보고 벤츠가 익숙하기 때문에 조작하는데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벤츠랑 로직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벤츠에서 제공하는 NTG 7.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전에 사용했던,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G63에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 버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터치가 안 되고 이 다이얼로 조작해야 된다라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에스턴 마틴 DBX 707입니다. 뒤에 제가 707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차량의 출력이 707마력이고요. DBX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 DBX와 DBX 707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턴 마틴 DBX는 550마력을 내고요, DBX 707은 707마력을 냅니다. 쉽게 말해 DBX의 고성능 버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DBX도 550마력이면 고성능입니다. 슈퍼 SUV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인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707마력의 토크 91.8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가진 SUV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실제로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드래그레이스를 해서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꺾은 모델이 바로 이 차량이에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의 가속 성능,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하는 그 속도가 무려 3.3초입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의 플래그십 모델인 에스턴 마틴 DBS보다도 0.1초 더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차량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07마력의 토크 91.8이라는 어마무시한 스펙을 내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엔진은 앞서 말씀드렸듯 메르세데스 AMG에서 공급받는 V8 가솔린 엔진입니다. 이제 코드명이 M177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엔진인데 이게 AMG GT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AMG GT에 들어가는 엔진과는 달라요. AMG GT는 M178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M177 엔진입니다. 그래서 두 엔진과의 차이점은 그 엔진 윤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웻-썸프, 그러니까 습식 방식이고요. AMG GT에 들어가 있는 방식은 드라이 썸프, 건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의 간단한 차이는 오일 탱크를 따로 분리했느냐 같이 쓰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G GT 같은 경우에는 건식 방식을 쓰기 때문에 오일 탱크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높이를 더 낮춰서 무게중심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턴 마틴 DBX에 들어가 있는 M177 엔진과 AMG GT에 들어가 있는 M178 엔진의 차이는 그 윤활 방식의 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M177 엔진은 AMG 모델 중에 어떤 모델들에 탑재가 되냐면 이제 구형 C63, 구형 E63,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는 G63 있죠. G바겐이 지금 요 엔진이고, 그리고 AMG GT 4도어가 있습니다. 4도어 63 모델, 그 모델도 이 엔진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 내에서도요, 벤티지 DB12 그리고 DBX까지 모두 다 이 엔진을 사용합니다. 에스턴 마틴의 12기통과 8기통 엔진이 있는데요, 12기통 엔진은 에스턴 마틴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넣은 엔진이고 8기통 엔진은 AMG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다시 에스턴 마틴이 이렇게 조율을 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 AMG 모델들 보게 되면 C63 같은 경우에는 510마력이고 G63 같은 경우에는 585마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에스턴 마틴에서 이 엔진을 더 개선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707마력이니까 그 엔진의 출력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AMG와 거의 비슷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MG에도 여러 가지 변속기가 있습니다. TCT가 있고 MCT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들에 사용하는 9G트로닉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MCT와 가장 결이 비슷한 이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턴 마틴 DBX 707은요 9단 습식 클러치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데 DB12라든지 다른 에스턴 마틴 모델들은 8단을 사용합니다. 근데 DBX는 9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AMG에서 사용하는 변속기가
9단 MCT거든요. 아무래도 그걸 그대로 채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9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MCT 같은 경우에는 습식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미션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매끄럽고 열 관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게 9단 MCT, 즉 습식 클러치 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AMG에 들어가 있는 9단 MCT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속하는 능력이 훨씬 더 매끄럽게 조율이 잘 되었다, 혹은 엔진과의 궁합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력 전달에서 손실되는 부분 없이 엑셀을 쭉 전개하면 그대로 힘을 이어서 받아서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도 GLC63도 타보고 G63도 타보고요. 이 똑같은 엔진이 적용된 모델들을 타봤는데 C63S보다도 지금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에스턴 마틴이 같은 엔진이지만 아주 손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엑셀링을 했을 때 엑셀 리스폰스나 전체적으로 쭉 RPM이 올라가는 이 초반 느낌은 AMG랑 정말로 비슷해요. 이렇게 쭉 밟았을 때 곧장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밟고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있다가 출발될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배기 사운드, 지금은 그냥 GT 모드입니다. 지금 노면 온도도 낮고 그래서 빗물도 있고 해서 그냥 GT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이렇게 터져나오는 배기 사운드도 AMG랑 되게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요즘 AMG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쓰면서 조금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 AMG의 향수를 갖고 있던 분들이 이 에스턴 마틴 DBX707을 탄다면 분명히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 AMG가 갖고 있던 그 향수들까지도 지금 이 차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스턴 마틴이 만든 SUV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일단 스포츠성은 여타 다른 브랜드의 슈퍼 스포츠 SUV랑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뒤짐이 없다. 더 빠르면 더 빨랐고 더 완벽하면 더 완벽했지, 결코 그 차량들에 비해서 뒤에 서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는 당연히 스포츠성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밸류는 편안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의 라인업들을 다 보면 미드십이라든지 막 그렇게 정말 스포츠카처럼 생긴 모델은 없습니다. 물론 GT 성향의 스포츠카를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 맥라렌과 비교해보면 조금 우아한 라인의 쿠페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엔트리 모델인 벤티지를 시작으로 DB12, 플래그십인 DBS까지도 전체적으로 늘씬한 GT 성향의 쿠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의 차량들은 외관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각 잡고 정말 미친듯이 이 차를 쌓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들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고급스러운 외관, 세련되고 젠틀한 외관을 갖췄고 그 차에 타서 정말로 우아하고 편안하게 장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건 에스턴 마틴이 만든 이 최초의 SUV DBX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턴 마틴 DBX를 이틀간 저속주행, 시내주행, 고속주행 300km 이상 타보면서 다양한 컨디션을 경험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편안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이 차량에는 당연히 몇 억을 호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 서스펜션에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2챔버 방식입니다. 이 2챔버 서스펜션이라는 것은 압축 챔버와 완축 챔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하면 당연히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잖아요. 차고를 높이고 낮추고, 그리고 승차감에서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기본인데,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챔버를 하나 더 넣어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과 완축 챔버는 물론이고요, 밸런싱 챔버까지 추가를 해서 완벽한 승차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싱 챔버라는 것은 압축 챔버와 완축 챔버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의 휠 스펙이 무려 23인치가 기본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23인치 휠 세팅이면 웬만하면 좀 불편하다, 딱딱하다라고 느낌이 들만도 한데, 확실히 3챔버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그런 23인치 휠을 꼈음에도 많이 보완을 해주고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여기는 상황이 좋으니까 모드도 한번 바꿔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인디비주얼을 포함해서 총 5가지, 온로드는 4가지고요, 오프로드 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꿔보면 확실히 배기 사운드와 이 댐핑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 댐핑 압력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스포츠 댐핑 압력을 따로 제공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더 한 단계 더 높은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까지 하면 이제 댐핑 압력도 2단계 스포츠 플러스 댐핑 압력으로 맞춰지게 되고, 이제 가변 배기도 더 열리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운전자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GT 모드가 마냥 편안했다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슈퍼 스포츠 SUV를 타고 있구나, 슈퍼 SUV 707마력의 토크 91.8이라는 정말 괴물 같은 차를 도로에서 타고 있구나 라는 걸 온전히 운전자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건 이 핸들 양쪽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이 탁탁 쳐보면은 일반 플라스틱이나 다른 차량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이렇게 딱 쳐보면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패들 시프트를 만지는 촉감이라든지 당겼을 때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말 이 모든 부분을 수제로 만들었구나, 핸디크래프트로 이 차량을 생산했구나 라는 걸 손이 닿는 모든 부분, 눈이 머무는 모든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팝콘 터지는 건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터집니다.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터지진 않았고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창문을 살짝 열어볼까요? 네. 4단, 3단.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좀 아쉽긴 합니다. 노면 상태라. 제가 이 차를 시승하기로 했을 때 제가 꿈꿨던 건 정말 뻥 뚫린 도로를 쭉 달려보는 거였거든요. 이 차의 속도계는 무려 330까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국내에서 330까지 달릴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 차는 33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허세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자신감을 속도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메르세데스 AMG 모델들을 보면요, 뭐 C63을 시작으로 원래 8기통이었던 모델들을 4기통으로 실린더 4개를 날려버리고 PHEV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가장 최근에 출시된 CLE 63 모델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변화긴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8기통이 없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의 AMG를 타셨던 오너분들, AMG 고성능에 대한 만족감과 지금도 AMG 한 번 더 누려보고 싶다, 그런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이 이 에스턴 마틴을 선택하면 확실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감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영국 감성 한 스푼, 에스턴 마틴의 기술력과 이런 퍼포먼스를 2스푼 추가해서 진짜 완벽한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SUV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더 밟고 싶어요. 더 밟으면 더 차가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차도 있고 노면이 좀 그러니까 다시 GT 모드, 가장 편안한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설경이 눈앞에 있는데 기가 막히네요. 네, 오늘 에스턴 마틴 DBX를 타고 요 시승 코스로 정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 DBX 707의 인테리어라든지 옵션 부분은 제가 2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간단한 그런 느낌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계기판은 12.3인치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량들 치고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렇게 막 우와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최근 들어 드는 생각이 이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듀얼 와이드 스크린을 쓰면 좀 시원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긴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똑같은 포맷을 정말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쓰다 보니까 듀얼 와이드 스크린 썼을 때 유니크함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되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그 브랜드의 개성을 나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에스턴 마틴 모델들의 특이점은 기어 변속 방식이 버튼식인데, 여기 센터 패시아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기어를 병속하는 방식이고, 시동 거는 버튼도 여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에스턴 마틴 벤티지 GT 로드스터를 탔을 때는 P 버튼도 없었어요. 파킹 버튼 없이 여기 스포츠 모드가 있었고,
파킹이 없었기 때문에 N단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주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또 사이드 브레이크가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틀간 타보니까 이 D 출발하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를 때 좀 멀긴 합니다. 약간 숙여야 돼요. 근데 이거 조금 숙인다고 이게 뭐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이거를 뭐 칼럼식으로 바꾸거나 뭐 다이얼식으로 바꾸면 에스턴 마틴이 옛날 감성을 잃었네, 개성을 잃었네 라는 평도 분명히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도 요 방식은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형 벤티지라든지 DB12를 보게 되면 이 포르쉐 911처럼 토글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나는 요 방식이 참 유니크하고 에스턴 마틴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편한 게 더 우선이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토글식으로 바뀌어서 굳이 팔을 안 뻗어도 그냥 여기서 기어 변속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에스턴 마틴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용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신형 벤티지랑 DB12는 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X가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한번 싹 갈아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 지금까지 여러 번의 파산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타보니까 여타 다른 슈퍼카 브랜드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에스턴 마틴은 더욱더 발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만듦새라든지 파워트레인, 운동 성능의 완성도는 거의 정점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게 소비자분들께서 대부분 아쉽게 생각하시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조금 바꿔서 출시를 하게 되면 정말로 100점 만점을 100점, 200점짜리 그런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브랜드가 에스턴 마틴인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턴 마틴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살펴볼 것 같고요. 국내 도로에서도 에스턴 마틴을 좀 더 자주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 DBX707을 시작으로요, 여러분들께 에스턴 마틴 소식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에스턴 마틴도 신차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영국 브랜드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곧 신형 벤티지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턴 마틴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읽어준 남자 채널 구독하시면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로는요, 에스턴 마틴 DBX707의 실내 옵션과 기능, 그리고 2열 내외부 디자인에 대해서 리뷰드릴 예정이니까요. 에스턴 마틴 DBX의 2열은 우루스나 벤테이가보다도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헤드룸을 형성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2열 공간이 넉넉하다라는 것도 제가 2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에스턴 마틴 DBX707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